네, 이어서 그럼 2022년도 하반기 케이털 트레이닝 설명에 심사 제출 자료와 HR인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제출 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제출 자료에는 공통 제출 자료와 K디지털 훈련 유형별 제출 자료가 있습니다. KSQA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해당 심사 제출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업로드를 시켜놨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의 사업 훈련 유형별로 제출하셔야 되는 자료와 공통적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서와 훈련 운영 계획서,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의 경우에는 필수 제출 자료로서 각 훈련 유형별에 따른 기본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는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교강사 등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NCS 확인 강사와 보조 강사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기업 채용 약정서의 경우에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에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실 텐데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유형에서는 참여기업의 채용 약정이 필수적인 사항임에 따라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의 50% 이상을 채용 약정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채용 약정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각 디지털 훈련 유형별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유형의 경우에는 훈련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약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참여기업 협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부분이 제출이 필요하고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수요가 있는 회원사의 협단체들이 훈련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단체 협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협단체 재정 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협단체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 약정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RSC와 훈련기관, 참여기업 3자 간의 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RSC 협약서 및 참여기업 협약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되고요. 각 참여기업의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청 자격 중에 매출액 또는 훈련 수료 인원 기준의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실적 충족 기간에 해당되므로 해당 기관의 경우일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디지털 선도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디지털 선도기업과 운영지원기관이 서로 협약하거나 파트너 기관까지 협약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운영지원기관의 협약서와 파트너 기관의 협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전점검 목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심사 제출 자료 중 사전 점검 목록과 관련된 엑셀 파일은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전 점검 목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 케이털 트레이닝 심사 때부터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 점검 목록은 심사 전 단순 작성 누락이나 증빙 미흡 등으로 인한 부적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양식이며 이 부분은 훈련기관 담당자께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전 점검 목록에 대한 내용이 모두 확인되었다고 해서 심사에서 적합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사전 점검 항목 중 작성에 대한 누락이나 증빙 미제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이 될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검토하시고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사전 점검 항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문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파트 쪽으로 유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점검 목록에 대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엑셀 파일로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안내사항, 그 다음에 일반 훈련 과정, 스마트 훈련 과정에 대한 각각의 사전 점검 목록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사항의 경우에는 기관 담당자께서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서약이나 서명을 작성하시는 부분은 없지만 확인을 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고 함께 심사 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훈련 과정으로 신청하시는 기관의 경우에는 일반 훈련 과정 탭에 체크리스트 양식에 따라서 점검을 하시면 되시고요. 스마트 훈련 과정으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 훈련 과정의 탭에 체크리스트 양식을 확인하셔서 점검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보이는 부분은 각 회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회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 유형별 회차에 대한 부분과 HR의 전산상에 선택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이 잘못 입력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으로 심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HRD의 신청과 과정의 신청을 동일하게 접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HRD 신청 방법입니다. HRD 신청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으로 훈련기관분들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신 기관의 경우에는 통합심사를 보통 신청하시기 때문에 해당 절차와 유사하게 케이털 트레이닝 심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신규 기관의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전 준비 기간에 훈련기관 관리번호에 대한 부분을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는 심사 신청 가이드별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려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hrd.go.kr이라는 직업능력개발 정보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훈련기관 회원 가입 및 전자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된 이후에 심평원 1차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며 심평원 1차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관할 고용센터 승인 절차 이후에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발급되게 됩니다.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발급되게 되면 HRD는 심사평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시고요. 해당 활용 내용에 따라서 기관평가를 신청하시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신청하시거나 케이털 트레이닝 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케이털 트레이닝 훈련의 경우에는 집체훈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집체훈련기관으로 관리번호를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원격훈련기관의 경우에도 원격훈련기관 관리번호로 심사신청은 하실 수 있으시나 훈련 운영을 위해서는 집체훈련기관 관리번호로 발급을 받으셔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집체훈련기관으로서의 요건 등은 관할 고용센터의 기준에 따라서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 신청 가이드를 한 번 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HRD 내 과정 등록 신청 전 기본 정보 등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사 신청 경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기관에서 관할고용센터 훈련기관 승인 시 등록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요. 기본 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심사 신청 시 훈련기관 정보관리에 등록된 시설 장비 교재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시게 되는데요. 이미 통합심사를 신청하시거나 진행하셨던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최초로 심사를 신청하시는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일일이 사전에 먼저 등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화면 이미지를 보게 되시면 기본정보 탭, 교강사 탭, 훈련 관계자 탭, 시설 탭 등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훈련기관의 훈련시설과 그 다음에 과정에 활용할 교재, 과정에 활용할 장비 등에 대한 부분 등은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등록하는 방법의 상세 내용은 심사 신청 가이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울러 HRD 내 심사 시스템 활용과 관련된 매뉴얼이 HRD 내 전산 관련한 메인 공지사항 부분에 업무 매뉴얼이라는 내용으로 검색하셨을 때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HRD 내 업무 매뉴얼을 좀 더 참고하시게 되면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심사 신청 경로에 대한 안내입니다.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과정심사에 심사 신청을 클릭하신 이후에 각 훈련 유형별로 심사 공모 조회를 확인하게 됩니다. 금번 하반기 케이털 트레이닝 설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케이털 트레이닝 회차들은 13회차부터 16회차까지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각 훈련 유형별로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는 13회차,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14회차, 지역주도형 아카데미는 15회차,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16회차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훈련 유형에 따른 심사 신청을 다른 회차에 하시는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분께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 화면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공모회차 부분에 있어서 심사 회차가 열려있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안내드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정보 입력 부분입니다. 개별 과정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각 과정마다 신청 훈련기간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불러오게 되고요.
해당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 구분의 경우에는 K-털 트레이닝의 과정이기 때문에 K-디지털로 자동으로 표시되게 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HRD 내 업무 매뉴얼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적으로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담당자 정보입니다. 각 개별 과정마다 훈련 과정에 대한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으시고요. 해당 담당자 정보의 경우에는 심사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내가 전달되거나 또는 간담회 안내라던가 추가적인 지침에 대한 안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훈련 운영 계획서 부분에 작성된 담당자의 연락처와 정보도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 등록 신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 사업 목록 부분과 관련해서 주 훈련 대상은 K-디지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 형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에서 신청할 과정이 집체 훈련으로만 실시할 경우 오프라인 훈련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스마트 훈련으로 편성하실 경우에는 온오프 혼합 훈련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정원의 경우에는 1회차 개설 시 훈련을 실시하는 인원을 말하며 연간 훈련 가능 인원 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은 단위 기간 1년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때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관이 총 훈련으로서 인재를 양성할 인원을 말하며 이 연간 훈련 인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심의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가기관 직종의 경우에는 공고문 내 디지털 신기술 분야 22개 직종 중에서 훈련 과정과 관련성 있는 직종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이 부분은 신청 가이드 파트 4에 부침 2 내용 중에서 해당 NCS와 국기직종 연계표를 확인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경우에도 공고문 내 디지털 소프트웨어 훈련 분야 10개 분야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HRNet에 현재 과정이 선정됐었을 때 과정 노출되는 카테고리로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및 스마트 웹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부분의 과정이나 반도체 등에 대한 국기직종 과정의 경우에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를 기타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7번 항목인 NCS 세분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K-털 일반 과정의 경우 훈련비 지원단가 산출의 근거가 되게 되며 심사 가이드 파트 4 부분에 부침 2 NCS 국기직종 연계표를 확인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스마트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기술 기반과 교수 설계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신데요. 해당 내용은 스마트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단가가 확정되게 됩니다. 8번의 총 훈련 시간은 집체 훈련 시간과 온라인 시간의 합계가 되게 됩니다. 이때 집체 훈련으로만 신청 가능한 일반 훈련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훈련 시간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원격을 포함하는 온라인을 포함하는 스마트 훈련의 경우에는 집체와 온라인을 같이 작성해 주시거나 온라인만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훈련 일수의 경우에는 실제 훈련이 운영되는 일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평균 1일 훈련 시간의 경우에는 훈련 일수를 작성 시 총 훈련 시간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평균 1일 훈련 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2시간 미만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훈련비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NCS 소분류 단가의 130% 지원 단가를 받게 되고요. 스마트 훈련의 경우에는 기술 기반과 교수 설계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를 통해서 확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입력 방법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훈련 수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NCS 수준 체계를 참고해서 적정 수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훈련 수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K-털 트레이닝 대상자가 국민연료병 카드 발급 대상자로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훈련 내용에 대한 범위 자체는 고등학교 졸업자 내지는 석사 이상에 대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3에서 5 수준 내에서 선택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NCS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NCS의 분류 중에서 수준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도록 안내드리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젝트와 개수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와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상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 개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과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내용 안에 있는 안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된 내용을 심사 시스템과 개요서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안에 있는 교과목 수를 상호 일치시켜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편성 시간의 경우에는 훈련 시간 교과 목록 중에서 프로젝트인 교과 시간을 말하고요. 현장 실무 편성 시간의 경우에는 총 훈련 시간 중에서 현장 실습인 교과인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기업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편성으로 시간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교과목 또한 프로젝트 교과로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프로젝트 편성 비율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교과인 시간이 총 훈련 시간 대비 30% 이상 되어야 하며 이 총 훈련 시간 대비 프로젝트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자동 계산되게 됩니다. 현장 실무 편성 비율 또한 자동 계산되게 됩니다. 훈련 교과목 목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형태는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 실습 중에서 선택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훈련의 교과의 경우에는 집체 훈련과 동일한 출석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온라인 교과로 작성하시되 이 부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교과 구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교과, 프로젝트, 현장 실무, 기타 중에서 선택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목명은 훈련 운영 계획서에 작성된 교과목명과 일치하도록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NCS 소분류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신청 가이드 내에 국기 직종과 NCS 소분류 연계표를 확인하셔서 소분류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부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각 교과목별로 어떠한 내용을 가르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약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은 훈련 계획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작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과목에 대한 편성 시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일반 훈련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오프라인 시간으로 교과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편성하는 스마트 훈련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과명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이 필요합니다. 과정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첨부 파일 제출 영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Dnet 신청 화면에서 첨부 파일 목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 자료로 설명드렸던 훈련 운영 계획서와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첨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때 훈련 운영 계획서와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는 각각의 영역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사업 계획서의 경우에는 사전 점검 목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압축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협단체 기준의 재정 건전성 증빙 자료가 제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 5번 영역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아울러 신청 자격 중에 매출액 또는 훈련 수료 인원에 대한 부분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관의 재정 건전성 자료도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5번 영역에 해당 재정 건전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기업 관리 부분의 입력 방법입니다. 참여기업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참여기업 관리 탭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해당 참여기업을 입력하시게 될 때 별도의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별도의 팝업에 대한 창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때 입력하는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장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 항목을 선택하신 이후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돼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라던가 참여기업 명의라던가 업태 내용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두 수기 작성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채용 약정 인원의 경우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은 수기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업과 채용 약정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기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심사 신청일 기준 협약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산상으로 등록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시며 훈련 운영계획서 상에서 참여기업 부분에 협약 진행 중인 기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별도 목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서 입력 방법 중에 훈련 교강사 목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사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는 참여기업 강사, 내부 강사, 외부 강사 중에서 선택 입력하실 수 있으시고요. 참여기업에서 강사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강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강사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정의 NCS 소블루에 맞는 훈련기간의 NCS 확인 강사 중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교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NCS 확인 강사 최소 1명 이상이 필수적으로 배정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온라인 교과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사가 배정되어 있지 않으셔도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 분야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직접 입력하셔야 하며 해당 강사분의 경력 증빙과 관련해서 별도의 NCS 확인 강사 때 확인받은 증빙자료 외에 본 과정과 추가적인 연계성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전문 분야 경력 증빙 자료에 해당 자료를 추가적으로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담당 교과목의 경우에는 훈련과정 탭에서 등록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 교과에 해당 강사로서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다중 선택도 가능합니다. 참여기업 강사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참여기업 강사인 경우에만 선택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교강사 목록의 부분 중에서 보조강사 부분입니다. 보조강사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관에서 보조강사를 배정하신다고 하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보조강사의 구분의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 멘토, 기타 중에서 선택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조강사의 명은 NCS 확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기로 직접 입력하셔야 하고요. 전문 분야, 담당 교과목, 참여기업 명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입력하시거나 팝업을 통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 분야 경력 증빙 자료의 경우에는 NCS 확인 강사와 마찬가지로 본 과정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해당 증빙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시설 목록입니다. 훈련시설에 대한 구분의 경우에는 강의실이나 실습 겸용 강의실, 그룹실 중 자동 표시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은 강의 또는 실습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의실 또는 실습 겸용 강의실로 등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 기관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상담실이나 교무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등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에서는 훈련시설 기준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집체훈련을 포함한 경우에는 최소 20인 기준 45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에서 충족이 되셔야 되고요. 정원이 추가될 시에는 1인당 1.5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이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1인당 2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어서 기존의 일반 국기 관련된 훈련시설 면적과 일원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시설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측 상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훈련기간 정보 관리에 미리 입력해 놓은 시설 목록 팝업창에서 선택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강의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시설 증빙 자료는 해당 강의실을 실제로 촬영하시거나 아니면은 활용하실 강의실에 대한 평면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훈련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설명드렸던 공통 업무 영역에서 먼저 미리 등록해 놓은 장비에 대한 부분을 불러서 등록하실 수 있으시고요. 주장비, 보조장비, 소프트웨어, 기타 중에서 자동 표시되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 관련 보충 의견의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셔야 되고요. 구비 예정 중이거나 임차 예정 중인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기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 장비는 정원에 따른 인원 또는 연간 훈련 인원에 따른 인원에 맞게끔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훈련 장비 중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유료 소프트웨어, 무료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료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라이센스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하고요. 무료 소프트웨어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문제가 없도록 기관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증빙자료 사진의 경우에는 실제 촬영한 사진을 제시를 해주셔야 하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썸네일 사진이나 캡처 사진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활용하시는 사진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자료 목록입니다.
훈련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훈련 교재를 등록하실 수 있으시고요. 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기관에서 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교재의 경우에도 공통 업무에서 사전에 기관에서 등록하신 교재만 조회 가능하고 추가하실 수 있으십니다. 교재의 경우에는 해당 교재의 표지, 목차를 포함해서 등록해 주셔야 하며 이 교재는 훈련을 진행할 때에 훈련생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관에서 자체 교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교재의 전반적인 내용을 PDF 형태로 해서 첨부 파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장 및 신청 부분입니다. 심사 신청 과정에 대해서 모두 다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 항목에 각각의 해당 내용을 먼저 우선 읽어보시고요. 각각의 체크 여부를 체크하신 이후에 동의함, 그 다음에 신청자, 대표자명을 선택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간혹 시스템에서 모든 항목에 대한 부분을 다 체크를 하셨고 모두 다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대한 오류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체크 항목을 다시 한번 해제하시고 다시 선택을 하신 이후에 모두 다 작성하시고 제출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시 종료하시고 재실행하신 이후에 심사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류로 인해서 제출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임시 저장을 진행해 주시고 임시 저장된 과정을 확인하는 경로는 심사 신청을 하는 시스템 메뉴 화면에서 심사 신청 현황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해당 공모 회차를 선택 후 검색하신 상태에서 작성 중인 과정에 대한 과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을 하시게 될 때 이미 신청을 하신 과정이라고 하게 된다면 회수 버튼을 눌러 작성 중 상태로 돌리시고 그리고 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 HRD 내 심사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